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육문학의 흐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을 다룬 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을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웬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공지했던 대로 어,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퀴즈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죠. 예, T.E. 휴메 로맨티시즘 앤 클래시시즘 이제 그 에세이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10월 3일, 12월 3일까지 여러분 그 에세이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The Convergence of the Twain 그 제목을 다시 보세요. 그 트웨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 타이타닉과 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그 두 개가 사실은 합쳐질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컨버전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질 그 운명을 타고난 쌍둥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시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처음부터 빠르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n a solitude of the sea, deep from human vanity and the pride of life that plunder.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타닉 호를 이 토마스 하디도 Human Vanity, the Pride of Life. 그러니까 인간의 허영과 또 인생에 대한 자만, pride, 오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베너티와 프라이드의 산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 타이타닉호를 그 침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어떤 그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의 심판. 음,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면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 막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제 빙산에 충돌을 해서 가라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디는 이 타이타닉이 어떤 인간의 오만과 허영의 산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그 해석에서처럼 뭐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steel chambers, later piles of salamander fires could currents thread and turn to rhythmic tidal layers. 그러니까 하디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잠긴 이 선실의 모습을 이 강철로 만든 이 선실이 있고, 그리고 그 이 불에 이 타올랐을 그 장작 더미들이 지금은 그 조수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over the mirrors man to glass the opulent the sea worm crawls grotesque slime dumb and different. 그래서 이 화려한 것들을 비치도록 만들어진 그 거울 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다의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 바다 벌레들은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이 인간의 비극에 그러니까 인디프런트하죠. 그러니까 무관심하죠. And jewels enjoy design to ravish the sensuous mind lie lightless.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을 이 황홀하게 하도록 이 만들어진 보석도 지금은 빛을 잃고 이 해저에 누워 있죠. All the sparkles bleared and black and blind. 여러분 이제 B alliteration이 세 번 연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bleared, black, blind. 일단 dim, moon-eyed fishes near gaze at the gilded gear and quarry.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물고기들이 이 금으로 이 덮여 있는 이 도금을 한 이 배에 이 부품들을 보면서 그 일부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What does this vain gloriousness down here? 그러니까
이 헛된 이 영광이 여기에 왜 있는 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벤 글로리어스가 뭐 자부심이 강한, 허영심이 강한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이타닉호가 인간의 그 어떤 그 벤 글로리어스한 그런 그 이 성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디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떤 종교적인 그 해석과는 다른 것입니다. So while was fashioning this creature of cleaving wing,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빙 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호를 이제 크리처라고 부르고 있죠. 그 하드는 여기서 임원원 윌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hat stirs and urges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추동시키고 그리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갓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임원은 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타이타닉을 건조를 하면서 동시에 이 타이타닉호에 그러니까 prepared 여러분 이 prepared의 주어가 임원은 윌입니다. 이 임원은 윌이 타이타닉호의 a sinister maid 그 배우자를 준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For her. So gaily great.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너무나 이 화려하고 거대한 배였는데 자, 이 타이타닉호에 걸맞는 a shape of ice 거대한 빙산을 배우자로 준비해 두었다. For the time far and disocean. 그러니까 먼 훗날을 위해서. And as the smart ship grew in stature, grace and hue. 그러니까 배가 이제 건조가 되면서 이 타이타닉호가 뭐 크기에서도 그렇고 또 뭐 빛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멋진 배의 이 위용을 갖춰가고 있을 때 In shadowy silent distance grew the iceberg too. 자, 대서양 저 멀리서 이 빙산도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alien they seem to be.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것들처럼 보이죠. 자, 이 타이타닉호와 저 빙산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No mortal eye could see the intimate welding of their later history. 자, 어느 인간도 그 둘이 훗날 intimate welding, 아주 그 친밀한 웰딩, 결합을 이룰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or sign, 그러니까 사인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That they were banned by paths coincident on being unknown twin halves of one August event.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길을 우연의 일치로 같은 길을 가다가 머지않아 한 중대한 사건의 그 쌍둥이의 그 두 반쪽이 될 거라고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인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과 빙하를 Twin Halves of One August Event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마지막 스탠자입니다. Till the spinner of the years. 자, 세월의 스피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피너는 이제 실을 잡는 사람이죠.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set now. 그러니까 이 spinner of the years가 now. 자, 이제야. 지금이야. 라고 소리를 치니까 and each one hears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와 빙하가 듣고는 and consummation comes and draws to hemispheres.
자, 여러분 그 consum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완성, 완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혼의 완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서양에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그 컨서메이션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결혼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서도 만약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자, 이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러스킨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러스킨이 상당히 그 아주 미인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음, 그 자기 아내와 이 성관계를 갖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그 추측이 되는데 뭐 이제 확실하진 않고 어쨌든 그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아내가 그 러스킨의 이제 집을 이제 드나들던 그 어느 화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가 이제 존 에브렛 밀레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 러스킨의 아내가 이제 밀레와 그 사랑에 이제 빠지면서 그 이제 남편과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이 어떤 이혼 소송을 내서 이혼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러스킨의 아내는 어떠한 사유로 그 이혼을 했냐면,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자, 컨서메이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 이제 그거를 그리고 입증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입증을 함으로써 남편과 그러니까 러스킨과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존 에브렛 밀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단지 그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성적인 그 결합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를 컨서메이션이라고 했고 이 컨서메이션이 있어야 이제 그 결혼이 합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할디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빙하와 이 타이타닉이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 이 스피너 오브 더 이어스가 now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서로 합쳐진 거죠. 그런데 지금 할드는 이 빙하와 그 이 타이타닉호가 충돌한 것을 가리켜서 마치 그 부부의 어떤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서로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결혼을 합법화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서메이션이 일어나서 just two hemispheres 어, 뭐 근데 그 발표지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사우샘프턴 그 항구에서 그 미국의 이제 뉴욕으로 가는 이제 배였기 때문에 근데 승객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영국인 아니면 미국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반구가 jars 그 충돌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그 영국의 이제 큰 충격이 같다라는 거죠. 이제 피해자의 그 대부분이 영국인 아니면 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The Spinner of the Years는 누구인가? 그 이시에서 상당히 그 하드는 그리스적인 그 운명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적인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인들은 어, 그 이제 운명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이 그 태어날 때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이 천으로 이 자아서 만들어주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자, 운명의 그 새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운명의 그 새 여신 중 한 명은 바로 그 이 각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그 부여할 운명을 이제 실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명은 어, 그렇게 이제 실로 이제 짠 운명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한 명이 역할이 이제 정확히 뭐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자,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모이라이라고 해서 운명의 새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의 새 여신이 어, 인간 한 명이 태어날 때마다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이제 실로 그 이제 짜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운명의 새 여신의 이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자, 제우스조차도 이 운명의 여신이 결정한 것은 거스르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조차도 이 운명의 여신이 한 번 정한 것은 뒤집지를 못했다고 해요. 자, 그만큼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제 존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운명의 여신들이고,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운명이 주어졌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그리스인들의 그 운명관은 이제 기독교의 그 운명관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이제 악을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고, 그 이제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이제 생사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어떤 운명관에서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도 저렇게 큰 불행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운명의 여신들의 소관인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드는 어 그러니까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인간의 이 오만과 허영의 산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일부 그 종교적인 해석에서처럼 신의 심판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는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이 바벨탑과 같은 이 오만의 이 상징을 침몰시키신 거다. 인간에게 경고를 하신 거다. 자, 이런 그 종교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임원은 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이스버그와 이 빙하와 타이타닉호를 먼 훗날 충돌하게끔 이제 그런 운명을 갖고 그 지어지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원은 윌이 계획한 대로 이 빙하와 타이타닉호는 1912년 이 4월에 정확히 만나서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컨서메이션을 갖고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드의 인생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뭐 발표조의 이 설명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하드의 이 시가 처음 발표가 된 게 어디였냐면 그 타이타닉호의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일종의 그 자선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제 줄 어떤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 자선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선 파티에 그 팜플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의 그 순서가 적혀 있는 이 팜플렛에 이 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발표제에서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그걸 염두에 두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각은 운명론적인 태도로 삶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 타이타닉
호의 참사로 가족을 잃었어요. 뭐 친구를 잃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 시를 읽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디가 하는 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알 수 없는 임원은 위에 의해서 자, 이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면 이 시에는 뭐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도 없고 뭐 위로의 말도 없고 자, 심지어는 타이타닉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무기력해졌을 것 같다. 또 기독교적 사상의 지배한 시대에 들었으면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예, 또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자선 행사에 이제 그 프로그램 그 이제 팜플렛에 이제 이 시가 처음 그 발표가 되었는데 과연 이 시를 읽고 피해자들이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이게 이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의 시인가? 자, 컨서메이션이라는 표현이 좀 불쾌했을 수 있다. 예. 마치 그냥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지금 그 타이타닉과 빙하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당시 유족들이 본인의 업보 때문에 자기 가족한테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위로가 되었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방금 제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조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The poet said that the tragedy of the Titanic was set as fate. 그러니까 immanent will의 어떤 작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f a person's fate is determined by the immanent will, how should we accept life? 그러니까 만약 내 인생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힘에서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또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is it convergence of human and nature possible? 이건 질문이 약간 이상한데 결국 그 이제 인간이 만든 그 타이타닉과 자연이 만든 그 빙산의 이 컨버전스가 뭐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The speaker says that the convergence between Titanic and iceberg is inevitable. 그러니까 임원은 윌이 이미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냐고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what does the spin of the years mean in the poem?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The spin of the years는 그 세월의 시를 잡는 자.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임원은 윌과 뭐 동일한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시 안에서 명확하지가 않은데 임원은 윌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 이 운명의 여신이 이제 세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드는 the spinner of the years, 그러니까 지금 그 단수 존재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이 임원은 윌이 그러니까 스피인 시를 잡는 대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각자의 운명에 대한 그 시를 이 임원은 윌이 잡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 자유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좀 긴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2분을 드릴게요. 예, 2분 동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뭐 다른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 개원 학생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같아서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좋고 아니면 그 이 시 자체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질문도 좋습니다. 자, 운명론적인 시각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허물주의나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운명대로 삶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삶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삶을 꾸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예, 예, 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운명은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운명론적 사고에 빠져 비관하기보다는 그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스의 그 운명의 신 이름이 자 모이라이라고 합니다. 모이라이.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로는 the fates, 그러니까 fate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 s가 붙어요. the fate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근간이었다면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든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상이 팽배해지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원원 웰은 이제 그 당시 20세기 초 그 어떤 서양의 그 과학 기술이 집약된 그 당시 움직이는 물체로는 가장 컸던 이 타이타닉호의 건조에 맞추어서 이제 빙하를 준비를 한 거죠. 그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킬 빙하를 그러니까 미리 그 준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럼으로써 임원원 윌은 인간에게 자 너희들의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사실 무의미한 건지 음? 너희들이 그렇게 그, 그 과학 기술을 집약시켜서 그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는데 사실 내 앞에서는 자 임원은 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음? 인간의 힘이라는 게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임원은 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운명 앞에서 무기력한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의 건조에 맞추어서 이 빙하를 만든 것이죠. 자, 남다운 학생, 가라앉은 배를 묘사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당시 유족들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슬프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그리스의 운명론을 이용해서 비극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예. 그런데 모든 그 이제 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예. 뭐 가깝게는 뭐 어떤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각종 그 대형 참사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 뭐 붕괴하고 이제 다리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런 그 운명론적인 시각을 들이대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음. 그 이제 타이타닉호의 참사도 이제 인재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분명히 그 빙산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일반 독자의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시고 표현력이나 상징 해석 등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자, 여러분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어떤 이 시에 나오는 그 하드의 인생관에 뭐 여러분은 얼마나 뭐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하드는 어떤 임원은 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은 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저 초월적인 음, 어떤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지금 이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그 행복과 불행에 무심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은 어떤 그 인간 개인의 그 행복과 불행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인간의 그 어떤 간절한 그 요청에 응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데, 지금 이 하드의 임원은 윌 같은 존재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시의 본문에 보면 그 이제 물고기들이 그 타이타닉호의 그 부품을 보면서 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벌레들이 이 무심한 채 그 기어다닌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조유석 학생의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피너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거만해진 인간들을 혼내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기준대로 운명의 삶을 시를 주다 보니까 타이타닉이 된 사람들이 그런 운명의 시를 받게 된 건가요? 음, 자, 혼내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이 어때 이제 그 당시 그 과학과 기술 어떤 이제 서양 문명이 이제 총 그 집합이 된 이제 그런 그 결정체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러니까 보여줄 그런 목적으로 이 아이스버그를 준비를 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스버그에서 결국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인간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자기들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의지대로 우리가 지금껏 이룬 이 과학 기술의 어떤 힘을 빌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또 자연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금 임원원 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상은 학생은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보다도 인간에게 무심하고 또 랜덤한 존재가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뭐 또 다른 그 뭐 의견 있으신가요? 자, 인간은 현재까지도 특히나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제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20세기 초에 그 서양 문명의 어떤 이 과학이 그러니까 총 집약이 된 물체를 할 수 있는 이제 타이타닉호가 어떤 그 자연의 한 부분은 이제 빙산과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침몰을 해버린 거죠. 너무 허무하게 침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이제 임원은 윌의 이제 경고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작가 또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과학 발전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껏 이룬 이 과학 문명, 이 첨단 사회 문명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느끼지 않나요? 그런 점을?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요, 우리가.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어떤 하드의 이제 이런 인생관에는 뭐 이제 동의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 사실 또 완전히 또 다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드의 시를 이제 두 편을 읽었죠. The Darkening Thrush와 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The Darkening 그 Thrush는 어떤 19세기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제 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은 그리고 그 감수성은 20세기 현대를 향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특성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그러니까 GM 홉킨스의 God's Grandeur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그 이 시 작품들이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이제 시의 그 특성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20세기 그 이제 모더니즘을 어, 이제 향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다크 렉터러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시였는데 지금 그 컨버전스 오브 더 트윈 그러니까 1912년에 나온 이 시를 보면 완전히 현대 시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측면에서도 완전히 그 현대 시의 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뭐 할드에 대해서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를 이제 지나서 지금 20세기 그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로 와 있습니다. 자, 윌프레드 오웬의 Anthem for Doomed Youth 이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윌프레드 오웬인데 여러분 뭐 그 몇 살에 죽었습니까? 이 시인이. 예,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 겨우 25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보다 겨우 몇 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918년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이제 끝나던 해죠. 그 정말 안타깝게도 윌프레드 오웬은 자, 전쟁이 끝나기, 그러니까 종전되기 바로 며칠 전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더 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기 바로 며칠 전에 포탄에 맞아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 그 이제 오웬의 그 생애를 보면 그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만난 그 지그프리드 사손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까지 졌으면 이제 전쟁터에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오해는 자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다시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예. 이제 그러다 결국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웬의 이제 시를 보면 그 어떤 그 전쟁의 그 참혹함과 그 전쟁의 공포를 묘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웬의 시를 보면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지옥 같고 인간 삶에 정말 너무나 허무한 낭비이고
그리고 전쟁을 미화하거나 어떤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아주 그 배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 그 오웬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자, 첫 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passing bells for these who die as cattle. 자, 지금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병사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자, 소떼처럼 죽어가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지금 어떤 조종이 울리고 있는 건가? 자, 패싱 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그 이제 죽으면 그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울리는 종이 패싱 벨이죠. 그런데 자, 이 병사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조종이 울리고 있는 건가?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표현은 who die as cattle입니다. 자, 무참히 죽어가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뭐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뭐 이제 가장 유명하게는 뭐 라이언 일병 과학이라든가 뭐 또 뭐죠? 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이제 미국 드라마도 있고 자, 그런 전쟁을 보면 느끼는 게 뭔가요? 아주 전쟁을 그 실감나게 묘사한 영화들을 뭐 드라마들을 보면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오웬이 who die as cattle. 자, 소떼처럼 죽어가고 있다. 마치 그 도살장에 소들을 일렬로 세워서 한 마리씩 이렇게 죽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헛되게 이 병사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병사들은 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집단으로, 때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이 소들에게 어떤 개인성이 있나요? 그냥 소떼, 그 집단의 소, 이렇게만 우리가 파악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 병사들도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자신의 개인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개인성과 그 인간성을 완전히 빼앗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많은 병사들이 정말 너무나 그 무의미하게 헛되이 어떤 그 병사 한 명 한 명의 그 인간적 존엄성 이런 건 완전히 다 박탈당한 채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병사들을 위해서 어떤 조종이 울리고 있나. 그러니까 only the monstrous anger of the guns. 이 당시에 이제 그 기관총이 이제 많이 쓰였는데 자, 이 총에서 나오는 이 총이 내뿜는 짐승 같은 분노. 자, 그것만이 이 병사들의 passing bell 조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조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그 조종으로는 패싱 벨로는 이 기관총 소리만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기관총 소리가 이 병사들에게 이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조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The only
the stuttering rifles rapid rattle. 그러니까 이제 기관총이 그 연소금을 내면서 이제 총알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기관총의 그 빠른 rattle, 그러니까 드르륵대는 그 소리만이 can patter out their OST origins. 그들의 그 성급한, 그들의 그 황급한 기도 소리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their hasty origins는 이제 병사들이 하는 그 이제 기도 소리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그 뭐 이제 죽어가면서 그 이제 기도를 이제 hasty하게, 그러니까 이제 황급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내는 이 기도 소리가 이제 그들의 위로 이제 퍼붓는 그 기관총 소리에 묻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한 명의 병사가 죽어도 그 병사를 위한 조종은 패싱벨은 기관총에서 내뿜는 이 총알 소리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no marker is now for them. 자, 이제 그들에게는 뭐 조롱도 할 수 없고 no prayers, no bells. 뭐 기도나 그 조종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nor any voice of mourning. 자, 애도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save the choirs. 자, 이 합창을 제외하고는, 자, save는 except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자, 이 합창 소리를 제외하고는 이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어떠한 기도나 조종이나 그리고 애도의 소리도 없다. 조롱도 물론 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이 choir, 이 합창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창이 아니에요. The shrill, demented choirs of wailing shells. 이게 바로 지금 이 병사들의 그 죽음을 대하는 합창입니다. The shrill, demented choirs. 아주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demented, 그러니까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있는. 그 wailing shells는 뭔가요? 울부짖는 그 포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탄이 계속 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탄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자, wailing, 울부짖는 이제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고, 그리고 이 포탄이 내는 소리, 또 폭발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shrill, demented, 굉장히 그 날카롭고 그리고 어떤 그 광란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사람이 내는 그런 어떤 그 광란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소리 외에는 이 포탄이 내는 이 날카롭고 광란의 이 소리 외에는 자, 이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합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ugles calling for them from set shires. 그러니까 shire는 이 병사들이 떠나온 그 영국의 고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고향인 그 슬픈 그 shire, 그 지방으로부터 자, 그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아마 이 병사들의 고향에서도 자, 이 병사들을 부르는 그 나팔 소리가 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포탄 소리와 이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는 이 병사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합창대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candles may be held to speed them all. 자, 그들이 가는 길을 자, 잘 가라. 음? 자, 이렇게 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어떤 촛대가 어떤 그 캔들이 들려지겠는가? 자, 죽은 이들을 애도하기에 어떤 촛불이 들릴 것인가? 예, 해석을 그 발표지에서 잘 했죠. 그러니까 not in the hands of boys. 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 병사들을 위해서 자, 실제로 소년들이 손에 촛불을 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촛불은 in their eyes shall shine the holy glimmers of goodbye.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어입니다. The holy glimmers of goodbye. 자, 작별의 성스러운 빛이 자, 이 소년들의 눈에서 빛날 것이다. 자, 이 소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 아마도 이 병사들의 이 병사들이 그 고향에 남기고 온 뭐 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거나 그렇겠죠. 응?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뭐 아들이거나 혹은 뭐 어린 동생이거나 이제 그럴 텐데 자, 이 죽은 병사들의 아들이나 이 어린 동생들이 실제로 촛불을 들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자, 그러나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자, 그 촛불은 이 소년들의 눈에서 빛날 것이다. 이 소년들의 눈에서 이 굿바이, 이 작별의 이 성스러운 빛이 자, 희미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눈빛에서 이 죽은 병사들을 축복하는 이 촛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pallor of girls' brows shall be their pearl. 여러분 그 pearl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을 덮는 천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정말 전쟁터에서 소떼처럼 죽어가는 이 병사들에게 뭐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 병사들의 관 위에 보호를 덮어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관 위에 덮는 보호를 대신해 주는 것이 the pallor of girls' brows. 자, 이 소녀들의 이마에 있는 창백함이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녀들은 누구일까요? 자, 아마도 뭐 이 병사들이 고향에 남겨온 뭐 딸이거나 아니면 뭐 그 여동생이거나 아니면 뭐 약혼녀이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 죽은 병사를 애도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이 소녀의 그 창백한 이마가 이 병사들의 관을 덮는 보호를 대신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the flowers, the tenderness of patient minds.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죽은이 앞에 꽃을 바치죠. 그런데 지금 이 병사들은 꽃도 바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태인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병사들의 무덤에 바칠 꽃은 무엇이 대신하는가? The tenderness of patient minds. 자, 참을성 있는 마음의 온화함이 이 꽃을 대신한다. 자, 이 patient minds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병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이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tenderness, 온화함이 이 병사들에게 바칠 꽃을 대신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행에서 each slow dusk a drawing down of blinds. 음, 이 말의 이제 의미가 이게 좀 일차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가 그 여러 그 해설을 보면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drawing down of blinds의 이 말이 일차지가 않아서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그 올려다 놓고 도대체 이 병사가 언제 돌아오나. 이제 그 병사는 이 사람들의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병사가 언제 돌아오나 하는 마음에 이제 하루 내내 블라인드를 올려놓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데 또 이제 제가 읽은 어떤 해설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할 때 그 사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집안의 모든 그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이 맥락상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의미, 즉 장례식 때 장례식 때 그 집안의 모든 그 창문에 걸려 있는 이제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예, 그걸 가리키는 게 보다 맥락상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렇게 그 집안의 모든 그 블라인드를 내려다 놓는데 자, 그걸 대신하는 게 바로 It's slow dusk. 이제 하루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 그러니까 땅거미가 깔리는 것. 자, 그게 바로 이제 장례식 때 블라인드를 내려놓는 그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이 낭만화하거나 뭐,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숭고한 희생을 하는 뭐 이 병사들을 뭐 기리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됨을 철저하게 박탈시키는 얼마나 정말 끔찍한 범죄인지 자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띠임을 보면 여러분 그 특히 이제 1차 대전 때는 처음으로 그 유독가스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1차 세계대전에서 그 훈련받는 병사들의 실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다 그 방독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그 가스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유독가스를 뿌려서 어, 아주 그 다수의 그 적군을 아,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피해 규모, 이 어떤 사상자의 그 수는 그 이전의 그 전쟁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이제 가능해진 이제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description of the World War, the first terrible scene, 그러니까 warning people about the war, 그러니까 consolation to the young who participated in the World War and sacrificed their life.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전쟁이 얼마나 무익하고 끔찍한 건지, 그리고 전쟁은 결코 낭만화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막 하루에 몇만 명이 사망하는 이제 그런 전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그 정도 그 규모의
엄청난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전쟁은 없었는데 하루에 막 몇만 명이 사망하는 자 그런 그 대량 살상에 일어나는 전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해그 Each slow dusk a drawing down of branches에서 dusk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한 바는 뭐냐면 지금 그 날이 어두워지면서 땅거미가 깔리는 것을 이제 이 당시에 그 장례식을 치를 때 그 각각의 집에서 블라인드를 이, 이 내리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이제 내리는 게 그 행위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그 저녁이 되면서 땅거미가 깔리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 anthem for doom youth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 질문 대답 구조는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 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그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그 답을 하는 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 시에서 시인은 교회가 담당했을 종소리나 기도가 전장의 소음으로 대체됨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시인의 입장에서 군인들에게 사후에 구원을 내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4번 IMB 펜타미터의 그 형식을 가지는 이 시는 기본 패턴에서 몇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는데 그중 일행의 마지막 푸트에 시인이 엑스트라 실레브를 위치시킨 것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 발표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엑스트라 실레브를 쓰는 게 이 시는 그 죽음에 관한 시이며 국가의 민족주의적 자세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인백 펜타미터에서 벗어남으로써 어, 어떤 이제 기존의 것에 이제 저항하는 어떤 그 시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발표지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시도 보시면 어떤 전통적인 시 형식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 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인백 펜타미터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질 않죠. 자, 여러분 그 한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시를 다시 읽어보시고,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뭐 질문이 있으면 2분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뭐 그 시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지금 조에서 가져온 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좋습니다. 예, 아니면 뭐 이 시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도 좋고요. 자, It's slow, dusk라고 표현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녁이 되면서 이제 천천히 그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천히 땅거미가 깔리는 거를 장례식 때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그 내리는 거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각각의 황혼이다. 그러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each slow dusk. 음, 지금 이제 상훈 학생이 이제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이치라고 한 게 좀 예전에 궁금했었는데 지금 상은 학생이 이제 지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행에서는 에스카를 소떼처럼 병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정말 완전히 그 개인성이 없이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의 그 개인성이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이제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도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병사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그래서 H. Slaughter, 그러니까 매일 밤에,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그 땅거미가 그 한 명의 그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저도 지금 뭐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은 학생. 그러니까 H. Slaughter라는 거는 그러니까 병사 한 명의 그 죽음에 대한 애도인 거죠. 그래서 마치 소떼처럼 개인성을 잃고 죽어간 병사들이라 하더라도 자, 애도는 그 병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애도마저도 그냥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음,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오빠예요. 예,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뭐 시에 대한 뭐 소감도 좋고, 또 어떤 전쟁에 대한 뭐 개인적인 또 소감도 좋고, 어떤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 그 이제 제목을 다시 보시면 앤덤 있잖아요. 앤덤. 앤덤이 뭔가요? 그러니까 성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래가 바로 그 앤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 자체가 지금 이 병사들에 대한 애도의 앤덤, 찬송가라는 얘기죠. 어떠한 그 적절한 애도도 없이 찬송가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자, 이 병사들에게 지금 이 시 자체가 그 앤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예, 자,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예고했듯이 자, 다음 시간 10시 반에 퀴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좀 또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자, 그 퀴즈 있으니까 10시 반에 그 블랙보드에 이제 들어오셔서 한 6분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블랙보드에서 이제 퀴즈 치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에세이도 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목요일에 뵐게요.